4박 6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추석 물가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배경에 아내의 금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건물 외벽 철근이 누락됐는데 LH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조사 결과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이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바이든을 10%포인트나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캠페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단식을 중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복 치료를 받으며 내일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멈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을 살피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화요일 법원 출석을 최대한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탄원서 제출 등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정치 공작한 대로, 기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혀를 찼습니다. 민의의 정당을 특정 개인 방탄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안쓰럽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버텨도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겨냥해 개딸 전체주의, 마녀 사냥이자 이재명 사당화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국회에 이어 이제는 방탄법원을 만들려 한다며 정치 권력이 법원을 찍어 눌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민생 현안 처리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사이인 10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경선에 범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의원 등 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4선, 나머지 3 후보는 3선으로 모두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하루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이뤄진 뒤 모레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거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사 재판 사안이라며 여전히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팔도 장터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사며 특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추석 물가를 챙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농축산품 담당 장관, 수산물 담당 장관, 그리고 소상공인 담당 장관이라고 호칭하면서 추석 경기, 추석 물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상원과 맞물려 산적해 있는 각종 국내 현안 챙기기에도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다며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뒤엉킨 정국을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데다 각종 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단식 중단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 지원을 위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안철수 의원 등이 합류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 출신이 많은 지역구의 특징을 고려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열린 개소식엔 정청래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강서구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입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보궐선거 승리의 청신호도 켜졌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물의를 빚은 LH는 쇄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이 빠진 아파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전수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철근 누락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앞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인데 여기서는 주차장 기둥이 아닌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신축 현장. 오는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행사는 LH. 앞서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곳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도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철근 누락 사례 대부분은 주차장 기둥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이 단지는 아파트 건물을 지탱하는 벽체 철근이 모자랍니다.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는 벽체 철근이 각각 필요한 양의 4분의 1과 3분의 1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도로 철근이 부족하면 건물이 10층 넘게 올라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계업체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동들은 보강공사를 병행하며 4, 5층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 단지는 앞서 LH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이뤄져 지난 5월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됐는데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당시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었고 이번 사안은 주거동 시공구간 일부 구간에 발생한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했고 보강 방법까지 이미 검토된 만큼 조사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모두 5곳에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애초 이르면 2025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으로 일정이 1, 2년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송파 일가족 5명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40대 아내 A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에게 모두 3명이 2억 7천만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으며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살던 빌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도시가스 요금 180여만 원을 미납해 곧 공급이 중단될 거란 안내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범죄인 이런 사건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릇된 인식 개선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 어머니 A씨는 딸과 함께 투숙한 뒤 홀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A씨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숨지게 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50대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인천에서는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잇따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 살해 뒤 자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건에서 2021년에는 14건으로 3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가족 간 살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자녀가 숨진 경우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와 처지 비관,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 정확한 사망 경위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와 아동 단체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얼마나 어려웠으면이라는 온정주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감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의심해 봐야 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고 가능하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자녀와 손자녀 비속살인죄도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처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3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집힌 배 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해양경찰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보트. 해경 구조대가 현장을 탐색합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길 수차례 전복된 선박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몇 명 있어요, 몇 명? 뒤집힌 배 바닥을 두드려 안에 갇힌 조난자를 안심시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지금 괜찮으세요? 배 안으로 잠수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피던 중 뒤집힌 보트에 갇힌 사람을 발견합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버틴 30여 분. 구조대는 남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물 많이 먹었어요? 괜찮아. 요거 답답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벗을게요. 사고가 난 건 23일 새벽 4시 50분쯤. 낚시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 궁촌항을 출발한 선박이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낚시객 한 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레저보트에 즉시 구조됐지만 한 명이 전복된 선박에 갇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와 특공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구조자를 바깥으로 꺼내려고 시도했고요.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에어포켓에서 구조자분께서 잘 버텨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해경은 최근 일출 시간이 늦어져 새벽 출항 시 많이 어두워 사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영상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1차적 스토리를 공급하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있습니다. 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관련 첫 제재 사례입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K-콘텐츠 스토리 공급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갖가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신인 웹소설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2차 저작물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던가 무명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적 계약이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공정위는 또 다른 검정 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불공정한 수익 정산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수익을 내줘야만 그 이후에 수익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2배를 갚아야만 하는 거고 그게 빚이 되는 거죠. 이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웹소설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창작자들이 보이지 않는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야 K-콘텐츠 도약도 가능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일에 대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항소에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끼어들기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함께 신호체계 탄력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묘길 등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41개소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특히 끼어들기와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음주, 숙취,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타이완의 골프공 생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최소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유명 휴양지 부근에서는 산불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타이완 남쪽 핑둥현에 있는 골프공 제조업체입니다. 공장 전체가 맹렬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도 들립니다.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은 철골 사이에서 긴박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후 5시 반쯤,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소방관 4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有人也受伤，一个现在已经载到那个医院了，有一个受伤比较严重的。 진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숨지거나 다친 소방관들이 많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후 누출된 탄화수소와 천연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는 한밤중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해변 휴양지로 유명한 팔레르모와 세팔루 일대 산들이 강풍에 밀려 벌겋게 타들어갑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비행기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2명이 숨졌고 인근 호텔에 묵고 있던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항저우를 방문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는 서방의 압박에 맞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날 열린 환영연회.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항저우를 찾은 아시아 각국의 귀빈을 환영했습니다. 我谨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并以我和我夫人的名义，对各位嘉宾的到来表示热烈的欢迎。 시 주석은 금요일과 토요일 분주하게 양자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를 가혹하게 탄압한 시리아와의 밀착은 국제사회의 눈총과 타이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와 환담을 나누고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싱 아시아올림픽위원회 의장 대행을 만나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있는 이튿날 오전에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를 만나 우의를 다졌습니다.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할 네팔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시리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동티모르와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외교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중동과 남태평양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4차례씩 이어진 이틀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군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죠. 근대 5종이 메달 레이스 첫날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간판 전웅태는 개인과 단체 2관왕을 석권했고 여자부 김선호는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펜싱 등에서는 뒤졌지만 수영의 폭풍 질주로 만회한 뒤 마지막 레이저런에 접어든 전웅태. 앞서 섰던 이준을 제치고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끊으며 개인 2연패를 확정하고 환호합니다. 뒤이어 이준과 정진아 등이 들어오면서 중국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까지. 간파스타 전웅태는 우리 선수단 가운데 첫 2관왕을 확정하며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단체전 우승도 자축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이렇게 단체전이 생겼고 또 개인전에서도 정말 준비 많이 했고 또 그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연습마장 낙마로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이준도 경기를 모두 소화하며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 개인전에선 김선우가 우리 선수단 첫 메달이자 값진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등록 선수 29명인 불모지에서 이룩한 값진 성과. 승마에서의 부진이 아쉬웠지만 동료 김세희 성승민과 단체전 동메달도 합작했습니다. 제가 첫 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값진 메달이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시상식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대오종 대표팀은 메달 레이스 첫날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출전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는 강완진과 차예은이 각각 남녀 개인전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자카르타 대회 단체전 금메달 강완진은 항저우 리난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남자부 개인전에서 타이완의 마윈중을 꺾고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 첫 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차예은은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 1, 2경기에서 일본의 니와 선수를 눌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낮 동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청주 19.5도, 대구는 1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6도, 광주와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늘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그제 24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와 재판 사안에는 지금까지 언급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그제 한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며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박 6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1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순방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추석 물가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바이든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선거 캠페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직접 피켓을 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이 중산층을 늘리는 거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uto workers help create America's middle class. They deserve a contract that sustains them in the middle cla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파업 원인이 무리한 전기차 육성 정책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때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That's what it means. 최근까지 1~2%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 지지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트럼프가 10%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 비해 바이든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는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정 지지율도 37%에 그쳤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고 소득과 물가 정책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성향 응답자 62%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54%가 지지하는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A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 일부가 누락된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외벽 부분 철근은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는데 12.96제곱센티미터가 들어가야 하는 수직 철근은 3.57제곱센티미터만큼만, 9.51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한 수평 철근도 3.57제곱센티미터만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주거동 지하층 시공 구간 일부에 백은 오류가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를 인지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 방법까지 이미 검토해 조사 결과에는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중앙 업무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그때 신고 접수가 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000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체율이 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5조 8천억 원, 대부업체는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두 업계 대출액은 모두 합쳐 12조 8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내준 가계신용대출의 60% 수준입니다. 고금리의 연체율까지 늘자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큽니다. 수익성 악화로 아예 대출 문을 닫는 저축은행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결합된 금리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융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취약 금융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실제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800건에 육박합니다. 2천여 건에 그쳤던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어려운 거는 채무 문제 때문에 구매력이 고갈됐다는 거거든요. 많은 높은 이자가 적용이 되는 채무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면 바로 완판되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포함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이 재발해 이른바 인종청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 발칸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코소보에서도 무장 세력이 현지 경찰을 살해한 뒤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차를 타고 줄지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인종 청소로 불리는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지만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자치공화국을 세운 곳.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를 공격해 하루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ի հայությունը այսօր էլ էթնիկ զտումների վտանգի առաջ է։ Վերջին օրերին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 հումանիտար բեռների մուտք է տեղի ունեցել, բայց դա իրադրությունը չի փոխում։ 아르메니아의 우군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주민 대피 과정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 마을에 난입한 무장병력의 모습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총격전을 벌여 현지 경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보낸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괴한들은 지프차와 장갑차까지 갖춘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Sulmet mbi policinë tonë janë duke vazhduar, janë së paku 30 persona të armatusur rënd, profesionist, ushtarak apo lic, të cilët ndodhen në rrethimin e forcave tona policore. 화약고와 인종 청소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코소보에 그동안 잠잠했던 분쟁의 불씨가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수도 테헤란에 설치된 수십 개의 폭발물을 해체하고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 연계 테러범들을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보국은 성명을 통해 테헤란에서 동시에 폭발하도록 설치된 폭탄 30개를 제거했으며 테러범 28명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의 한 검문소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332km 떨어진 벨레드웨이 내 한 검문소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폭발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X가 소행성 배도에서 채취한 시료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는 탐사선이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낙하시킨 캡슐이 미국 유타주 사막에 무사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이르면 이번 주 젊은 층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챗봇을 공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메타가 소셜미디어 앱 전반에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뚜렷한 개성을 지닌 AI 챗봇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시작하는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도 26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청주 19.5도, 대구는 1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도 26도, 광주와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늘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